이게 재산 분할은 단순히 반 나누기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재산 분할 대상을 확정해야 돼요. 어떤 재산 빠지고 어떤 재산 들어가요. 그 안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서 그 비율을 정해서 나눠 가지는 절차거든요. 결국에 누가 얼마나 그 재산 형성에 본질적으로 기여를 했는가가 핵심이죠. 변호사님, 요즘에 SNS 보면은 이혼하면은 어차피 재산 50% 떠줘야 되니까 결혼 안 할래? 거 많은데 이거 진짜 사실인가요? 그 짤 저도 봤어요. 속된 말로는 뭐 재산 반갈죽 당한다 막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이거 참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좀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결혼할 땐 반반 아닌데 이혼할 땐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재산 분할이 이게 5대5가 아니라 공정한 기여도의 평가 아주 세밀한 법적인 공방 과정이에요. 오늘은 그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억울하지 않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재산 분할은 단순히 반 나누기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재산 분할 대상을 확정해야 돼요. 어떤 재산 빠지고 어떤 재산 들어가요. 그 안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서 그 비율을 정해서 나눠 가지는 절차거든요. 결국에 누가 얼마나 그 재산 형성에 본질적으로 기여를 했는가가 핵심이죠. 여기서 또 첫 번째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유 재산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의 재산들은 그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근데 여전히 예외가 있죠. 만약에 혼인 기간이 아주 길다. 그리고 일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좀 있다면 그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상가 건물을 좀 갖고 계셨어요. 좀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이셨죠. 근데 이제 아내가 나 수십 년간 임대관리, 세입자 응대, 회계 정리를 내가 도맡아 했다. 그러니까 건물 유지관리에 내가 기여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걸 또 반띵을 해달라는 거예요. 법원은 그래, 그 건물 유지 운영에 아내의 기여가 인정이 되냐? 라고 물어봤고 저는 절대 아니다 라는 방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혼인 전 재산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특유 재산으로 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또 핵심적인 부분은 은닉 재산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상당 부분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제3자 명의로 예금을 옮겨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티나게 부모님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절차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 목록을 다 보는 거, 그리고 각종 법원을 통한 재산 조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법원에서 상대방한테 보유한 재산, 뭐 주식, 계좌, 잔액 전부 다 파악해서 목록 쫙 제출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고, 조회 신청은 부동산 보유, 주식, 가상화폐까지 우리가 직접 기간을 특정해서 조회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뭐 특히나 법원에 금융거래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은행 카드사로부터 최신 거래 내역을 받아서 은닉한 재산을 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억울한 재산 분할을 막는 첫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을 특정을 했다면 또 진짜 싸움이 기여도 입증인데요.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진짜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5대5, 뭐 6대4 이런 거보다도 요즘에는 7대3, 심하게는 8대2 정도 극단적인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전업주부라서 직접 수입이 없어도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기여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 법원은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도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맞벌이 부부라는 수입 규모, 누구의 수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그런 자금 출처 내역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급여 명세서가 아니라 가계부 송금 내역, 자녀 양육한 기록까지도 심하면 그게 나중에 억울하지 않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꼭 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의뢰인은 한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면서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도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당신은 돈 번 적도 없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20년간 가사 육아를 전담하고 두 아들을 장성하게 키우고 시댁 봉양까지 해온 점을 봤을 때 재산 분할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결국 재판부는 그 가치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합당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런 사건 정말 많은데 남편이 거액을 친구 명의 계좌로 빼돌려서 숨긴 거예요. 누가 봐도 이혼 소송 제기될 시점에. 그래서 저는 재산조회와 금융거래 제출 명령을 통해서 그 계좌 내역을 찾아냈고 정당한 거래를 입증할 수 없으면 인출된 금액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그 결과 의뢰인이 그 부분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재산 분할은 단순한 5대5 나누기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인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 관리,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것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여한 게 없다면 특유 재산으로 빠져야 된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법원에 여러 가지 증거 신청 절차를 통해서 치열하게 찾아내야 된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그리고 가사, 양육 등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기여도 역시 반드시 증거로 남겨라. 재산 분할은 단순히 5대5로 나누는 싸움이 아니고 각자의 혼인기간 중 노력과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삶과 그 흔적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그걸 증거로 바꿔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바로 억울한 재산 분할을 막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건 단순히 운이거나 이 정도 5년 살았으니 가성비로 반반 이런 게 아니고요. 철저한 준비와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이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